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재무에서 리스크는 그 엄격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변동성이다. 즉 리스크는 변동성입니다. 이 리스크가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변동성이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대값에서의 이기역, 즉 불확실성이에요.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양방향성이에요. 뭐냐면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변동성, 부정적인 방향의 변동성까지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즉 가령 예를 들면 만약 회사가 어떤 주문량, 거래처로부터 주문량을 기대를 해요. 예측을 해서 기대값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대값보다 기대값보다 훨씬 더 적은 주문이 들어왔다.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 둘 다 리스크라고 보는 거예요. 훨씬 적은 주문이 들어왔다. 재고자산이 너무나도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 재고자산이 부족하잖아요. 둘 다 리스크로 보는 거예요. 재무에서는. 그래서 양방향성이다.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변동성과 부정적인 방향의 변동성도 다 리스크로 본다. 그 리스크의 크기는 기대 수익과 견주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리스크가 큰 어떤 투자 대상은 요구 수익률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만큼 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 가격을 할인을 하는 거죠. 기대 수익과 견주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것은 리스케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리스케어는 용기 내어 도전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자로서 리스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글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 어떤 정답이 아니에요. 다만 그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뭐 어떤 정답을 제시를 해서 어떤 그런 능력이 되지도 않고요. 단지 한번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이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 투자 원칙이 또 정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책을 읽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리스크를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이고 두 번째는 손실 가능성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일본어로 정의하는 것은 상방이나 하방이 이제 베팅하는 투자자들인 것 같아요. 2번으로 정의하는 것은 상방에만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정의하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손실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뭐 이익에 대해서는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동성으로 정의하는 거, 리스크를 변동성으로 정의하는 투자자들은 뭐냐면 그 뭔 소리냐? 이 가능성이 확실하든지 손실 가능성이 확실한 것은 리스크가 아니다. 왜? 이 가능성이 확실하면 상방에 투자하면 되고, 손실 가능성이 확실한 것은 뭐 하방에다 투자하면 되지, 공매도 하면 되지 않냐? 이건 리스크가 아니다. 리스크는 변동성이다.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포지션, 자기가 상방의 포지션을 잡고 투자하냐, 하방의 포지션을 잡고 투자하냐. 이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예측 가능하면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문제라는 거죠. 변동성에는 뭐예요? 기대값에서 이게 즉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변동성이나 손실 가능성을 리스크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저에 보면 주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주가의 변동성, 즉 주가 가격에 초점을 맞추는 거, 가격. 근데 제가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의 나의 정의는 변동성 안에 있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으로 전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불확실성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두 번째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정의하는 불확실성은 어떤 가격을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좀 건강이 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쓰러져. 멀미가 나고. 그래서 가격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뭐 변화가 심하니까 좀 변화가 느린 부분에 대해서 실적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저는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은 실적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이 실적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것을 리스크로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한 뭐 또 실적 금액보다는 실적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실적이 좋은 방향으로 할 것이냐 나쁜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뭐 어떤 기본적으로 좀 예측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저에게는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커지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고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면 그만큼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적을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회사는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항상 사업보고서 분석 영상을 할 때 뭔가 실적이 예측이 복잡하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실적을 그리고 최대주주의 자율성이 있는 그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 계정 과목이 큰 회사도 좋아하지 않아요. 뭐냐면 최대주주의 자율성이 큰 계정 과목은 뭐냐면 재고자산. 두 번째는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미청구공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죠. 매출 채권도 있지만 매출 채권도 해외에 뭐 이상한 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그 매출 채권이 증가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왜 그러냐면 솔직히 해외 이상한 나라에 회사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매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단지 현금은 안 들어오죠. 대신에 매출 채권이 나중에 대손 처리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나중에 빼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자율성이 있는 계정 과목이 있는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뭐 재고자산이 크거나 계약자산이 크다. 이런 회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최대주주가 나이가 많아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 증여 문제가 발생하면 뭐예요? 악재를 계속 내잖아요. 악재를 내서 실적도 좀 많이 줄이고 실적 조정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회사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 상장 중국 회사와 같이 실적 자체를 조작을 해버리는 회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지분 괴리율이 좀 크고 복잡한 회사와 같이 대주주에게 부가 이전될 가능성이 큰 회사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런 가능성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적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예요. 이게 따라서 만약 이런 회사가 어떤 성장에 트리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회사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회사가 가격이 많이 할인이 돼야 내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그냥 리스크가 많은 회사들은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그냥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남들에 대한 어떤 왜 이만큼 할인했습니까? 어떤 근거가 없지만 나름대로 그냥 이 정도 하면 난 살 것이다. 라는 매수 금액은 적어놓고 그 금액 안 오면 안 사버려요. 굳이 투자할 회사가 많은데 2,000개가 넘어요. 상장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큰 회사들은 좀 많이 할인을 해서 요구 수익률을 좀 높여놓고 그 가격대에 오면 투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이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외부 변수에 의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저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리스크라고 인식을 하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시장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저에게 리스크는 뭐냐면 개별 기업에 대한 실적 예측의 불확실성이 리스크예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냥 하이 리턴으로 받아들여요. 예, 좀 우회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도 리스크를 손실 가능성으로 보고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손실 가능성의 기본 전제가 주가거든요. 그래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시장 불확실성이 이제 발생할 때는 딱 봐도 손실 가능성이 커져요. 이거 손실 가능성을 리스크로 인식할 때는 뭐 어떻게 돼요?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처분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왜?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넘어갈 때까지는 주식을 처분하자. 불확실성이 개이면 그때 사자.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더 높은 가격에 샀던 그러한 기업들이 장기 수익률에 크게 도움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시장 악재가 발생했을 때 추가 투자했을 때가 수익률이 더 도움이 됐던 경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즉 손실 가능성을 리스크로 정의할 때 시장 악재에 내가 보유하지 못하게 되고 투자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수익률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실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은 이런 단점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의 실적 방향성을 예측하기 수월한 기업은 오로지 이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어떤 그 개별 기업의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그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냥 하이 리턴으로 받아들여요. 만약 그 부분이 애매해지면 실적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애매해지면 저에게는 리스크가 이제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설령 시장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장기적인 실적 방향성만 좋다면 손실 가능성, 그 손실 가능성은 주가죠.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실 가능성이 발생하더라도 또한 변동성이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왜 그러냐면 떨어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싶은 유혹이 많이 발생하죠. 변동성이 발생하더라도 그래서 저에게는 그거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즉 방향성만 좋다면 저에게는 그게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하워드 막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저번에 배웠어요. 이 부분은 하워드 막스 그 관련된 책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즉 위험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해서 위험해 보이는 투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아무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하이 리턴을 보장해 주는 건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이 리스크라는 그 투자 대상은 하이 리턴처럼 보여야 투자자들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이 리스크가 있는 개별 종목, 즉 하이 리스크는 저에게 리스크는 뭐냐면 실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저는 이제 그쪽에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하이 리턴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여야 한다. 보여야 한다는 것은 추정하는 거잖아요. 추정하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잖아요. 추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기대. 즉 높은 기대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높은 기대가 어때요?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탈 이상인 경우에는 욕심이 돼요. 따라서 리스크는 욕심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욕심은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손실의 가능성을 리스크로 설정할 때 어때요? 이 가능성은 비상식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대상은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시절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막 비트코인 폭등하니까 내일도 폭등하고 모레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왜 계속 이익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고 하고 뭐예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좀 증가하더라도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금 조달할 비용이 큰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는 거죠. 왜?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의 대세 상승장이 있잖아요. 끝자락인 버블에서도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자본 조달 비용이 커져요. 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예. 테마주도 마찬가지고요. 테마주도 어때요? 계속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추가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리스크를 사후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이게 뭐 정답도 아니고 정답이 될 수도 없고요. 제 개인적인 개통 철학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인 마이바 씨가 생각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한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고 저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투자를 하는구나. 그럼 나의 어떤 투자 철학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어떤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접근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정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깊이 있게 한번 해보는 그러한 좀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